1월 16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및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일부만 선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해서 군병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위대를 반란자다라고 규정하면서 주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할 경우 반란법을 발동하겠다라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아이스 요원의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강경 발언입니다. 한편 달라스 지역도 이민 단속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달라스의 이민 세관 단속국 지부가 하루 평균 약 100여 명 정도를 체포하면서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포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의 약 80%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 이민국이 종교 비자, R 비자죠. 네, 규정을 완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R1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우고 나면은 의무적으로 1년간 미국 밖으로 나가 있어야 재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 규정이 폐지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한인 목회자, 선교사분들 사역의 중단 없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숨통이 좀 트일 전망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국립공원 방문하실 때 적절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이 지난 1일부터 미국 비거주자 및 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하는군요.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거주 증명이 없거나 연간 이용권이 없는 경우 1인당 $100 추가 입장료가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대가로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 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대만과의 합의가 향후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 어떤 기준점이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엊그제 발생한 대규모 통신 장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20의 크레딧을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와 보조금 직접 지급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오바마 케어의 보험사 지급 방식을 바꿔서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인데요. 의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이자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이번에 받은 노벨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한편 미국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압류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처음으로 매각해서 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올해 말에 세계 최초로 에어택시 상용화에 나섭니다. 두바이 교통당국은 미국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과 독점 계약을 맺고 전기로 구동되는 수직 이착륙기를 두바이 도심 교통수단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이제 올해 실제로 두바이에서 현실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미네아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민 단속 긴장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네소타에는 내란법으로 해서 반란법으로 해서 군대 투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의 지난주에 30대 여성이 아이스의 단속을 조금 방해하다가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체포 과정에서 또 아이스 요원이 총을 쏴서 다리에 체포 대상자가 총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좀 연이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네아폴리스는 안 그래도 연방 정부,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 어떻게 보면 좀 도시나 주 성향 자체가 트럼프 정책이나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민 단속이 이런 총격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일째 계속해서 시위가 미네아폴리스 지역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약 3천여 명의 연방 요원을 현지에 투입했습니다. 영상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협적이긴 하죠. 이 아이스 요원들이 거의 군대식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 위장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총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압적이고 또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미니아폴리스 주민들이 지금 계속 뭐 거기 격렬합니다. 네, 아주 격렬하게 그 이민 단속국 차량들을 막아선다든지 단속을 벌이는데 뭐 시민들이 앞을 가로막고 나에게도 한번 해보라라고 이렇게 뭐 나선다든지 지금 굉장히 격렬한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는 뭐 그래도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닌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들까지 학생들까지 거리로 몰려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으로 그 군대를 투입하겠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07년 제정된 법인데요. 반란법. 대통령이 반란 진압을 이유로 군대를 투입하거나 주 방위군을 연방화시켜서 연방 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이 법이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1800년 정도, 1807년 그러니까 20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역사 동안에 30차례 정도 사용이 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최근에는 그렇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란법으로 이렇게 군대를 투입하겠다라고까지 강경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이민 단속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여전히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을 크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좀 크게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39%는 체포 건수가 줄어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민 단속 작전 임무를 충분히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 지금의 이렇게 강경하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크게 지금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39% 정도가 지금 너무 강경한 이런 이민 단속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미네소타 뭐 이렇게 중심으로 뭐 반란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군대 투입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뭐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민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달라스 지역도 뭐 요즘에 이런 저런 소문이 많습니다. 교회에 주말에 한인 교회에 이민 단속이 떴다. 라는 소문들도 또 막 이번 주에 돌았었고요. 그리고 한인 마트 앞에 단속이 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막 진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단속들이 많이 떴다. 뭐 어디서 뭐 단속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달라스가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라는 통계입니다. 그 달라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달라스 지역 북텍사스하고 오클라호마 지역에 포함시켜서 이게 달라스 아이스 지부가 지금 단속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하루 평균 약 100명 정도가 체포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달라스 지부에서 지금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국 2위입니다. 이민 단속 체포 달라스 지역이 전국 2위.
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뭐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지금 달라스 지부에서 무려 9,600명의 이민 단속 체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 돌았는데 달라스가 실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최근 체포가 이민 단속 체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달라스 지역입니다. 하루에 100명이에요. 하루에 1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속과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달라스 아이스 국장 대행의 말에 따르면은 달라스 지부에서 체포한 사람들의 80%, 그러니까 대다수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무작위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잡아가는 그런 저인망식 단속보다는 이미 이제 체포할 명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집이나 뭐 일터나 움직이는 뭐 그런 이동 경로나 뭐 그런 것을 확인해서 표적 단속을 하는 게 달라스 지부는 대부분이랍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지금 20%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불안한 마음 그리고 범죄 기록이라는 것도 이게 강력 범죄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강력 범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이민 단속이 펼쳐졌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뭐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주 운전 뭐 기록이라든지 뭐 사소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중범죄 형사 기록이 아닌 그런 범죄 기록으로도 체포가 되어서 뭐 추방 명령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민 나성 요원들이 이렇게 일반 차량을 타고 나타나잖아요. 뭐 커다란 SUV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밴 같은 미니밴이라든지 밴 같은 뭐 그런 뭐 차량을 일반 차량, 그러니까 경찰차처럼 이렇게 등이 달려 있고 뭐 이제 그런 차량이 표시가 나는 차량이 아니라 그냥 좀 어두운 색깔의 일반 차량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뭐 아이스 요원들이 활동하는 차를 봤다. 어디 주차장에 서 있었다. 어디 교회 주차장에 아이스 요원들의 차량이 서 있더라. 뭐 어디 한인마트 앞에 아이스 요원들의 차이들이 서 있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지금 뭐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달라스 아이스 지부는 특정 대상을 노리는 작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뭐 특정 한인 마트라든지 뭐 이제 한인타운 뭐 거기에 뭐 입구를 막고 서서 무작위로 신분증을 검사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부수적 체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한인타운 뭐 어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한인 마켓 뭐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 네, 아니면 어디 인근의 어디 공사장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런데 그 파악하는 출동한 과정에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신분이 불확실한 종업원까지 함께 체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을 했는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일하고 있는 좀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인종 프로파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외국인들, 유색인종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체포되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뭐 20%는 그러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경미한 범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 비율도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에 3배 늘었다라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이제 이민 단속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이민 단속에 함께 이렇게 뭐 공조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경찰차가 있으면은 그건 이민 단속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맞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뭐 이 신분을 묻거나 무작위 단속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경찰들은 현재 달라스 경찰들은 이민 단속국과 이제 공조 그러니까 이민 단속 권한 위임 협정인데요. 그게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찰들이 신분을 묻거나 단속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경찰이 있으면 이민 단속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스가 어떤 특전 작전을 펼칠 때 주변 통제라든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찰이 협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뭐 달라스가 전국에서 이민 단속 체포 2위다. 하루에 100명씩 체포를 하고 있다. 상당하다 활동이 라는 부분은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80%는 어쨌든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표적 이미 체포할 대상을 확정하고 단속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그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소문으로 도는 그냥 부들정 다수를 향해서 뭐 한인타운이나 뭐 이민자들 많은 동네에 나타나서 막 단속을 벌이는 경우는 희박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표적 단속을 하는 중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단속에 걸리고 체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어쨌든 한인들은 유색인종이니까 네 이게 뭐 좀 대상에 그 현장에 있다 보면은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심할 수는 없고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계속해서 좀 대응 지침 같은 거 미네아폴리스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침 같은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묵비권 도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작전을 펼치는 무장한 요원들을 도발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고요. 행사할 수 있고요. 네. 뭐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답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겠다. 절대 어떤 서류에 그냥 위압감에 서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 수색영장이 없으면은 집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강경하게 막 단속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말도 다 필요 없다란 말도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좀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는 거지, 물리적인 진압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색 영장이 없으면은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스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체포 영장만으로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네요. 네, 문을 여는 순간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알고 계셔야겠고요. 절대로 도망치거나 저항하거나, 네, 뭐 겁이 나서 뛰어간다든지. 요원의 몸에 이렇게 실랑이 하면서 손을 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 집행 방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범죄가 돼 버립니다. 순간 딱 이렇게 뭔가 도망가고 반항하고 하는 순간 이민법 위반이 아니고 형사 범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심각하게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가족이 이게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은 아이스 온라인 수감자 조회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군요. 아이스 디테이니 로케이터 이 통해서 가족이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영문 이름, 생년월일, 출신 국가 정보를 통해서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국선 변호사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고요. 그 가족들에게 판사를 만나기 전까지 뭐 자진 출국이라든지 뭐 그런 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아라라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군요. 서명하는 순간 구제받을 기회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은 이제 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설마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어쩌다 뭐 특별한 경우지. 네, 지금 뭐 뉴스들은 막 시끌시끌하지만 실제 저도 사실은 뭐 지난 1년 동안 뭐 이민 단속을 벌이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뭐 광범위하게 여기저기서 이민 단속을 막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또 이제 한국에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근데 뭐 저도 지금 1년 동안 이민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는 뭐 그냥 막 시끄러운 데나 시끄러운 거지 그렇게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갑자기 네 그냥 실제로 뭐 한인타운에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체포 대상자들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종업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체포하러 왔다가 또 이렇게 좀 단속이 확대되는 경우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비와 정확한 정보 막 그냥 카더라라는 막 도는 소문들 말고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란법을 적용해서 군대 투입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논란이 공화당 지지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 아침 뭐 미국 소식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